밀리면 끝이라는 정치권의 진영 대결 속에서 대통령 선거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6월 지방선거의 열기는 예전만 못하죠. 지역 주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지역 일꾼을 뽑는 중요한 절차인데도 말이죠. 깜깜이 지방선거, 어렵게 일군 지방자치 30년의 후퇴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구청장에게 듣는다 구구담, 오늘 손님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듣는다 구구담, 오늘 손님은 서울의 중심 중구 서양호 구청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먼저 공통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3,000명이 나왔어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센데 중구의 코로나19 방역 대책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중구 방역 대책은 악착같이 한다 합니다. 악착같이. 벌써 코로나가 주민들한테 확산된 지가 2, 3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방역 체계 전체적으로 피로도가 누적돼서 지자체에서 선별검사소를 단축 운영하거나 주말에 쉬는 곳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 한복판에 있는 우리 중구 경우도 주민들보다는 출근하는 서울 시민들이 많으셔서 피로도가 누적이 심각한데, 특히 뭐 서울역이라던가 시청 앞에 있는 선별진료소는 시청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구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로도가 많은데, 그래서 단축 운영에 대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중구로서 지금도 평일 저녁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저녁 6시까지 단축 운영하지 않고 정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코로나로부터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중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해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서 구청장에게 듣는다 특집을 올해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네, 뜻깊은 해입니다. 그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그 생활 구정과 행정으로 표현한 지방자치 30년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제도적인 것은 이제 많이 완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서 절차적인 면이 많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 중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게, 예를 들면 주민 그 조례 발안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건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50만 이하기 때문에 70분의 1, 주민의 70분의 1이면 약 1,700명 정도가 되는데, 개인이 1,700명 동의를 받아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형식적인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누구나 조례를 발의하되 심의기구를 둬서 적절한 조례를 수용하는 방식은 어떤가라고 하는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내용적으로는 제도도 제도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주민들의 권한을 많이 높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치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전체 조례 법률에 5, 60% 이상이 할애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권한에 대해서는 거의 미비하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아직도 실질적인 주민의 권한을 발의권이든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든 운영을 통하든 제도적 보완을 통하든 실질적 권한을 국민들에게 많이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아쉬운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처음 시행이 됐으니까 좀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청장께서는 초선이시지만
그래도 중구의 이제 해묵은 숙제들을 많이 해결해 오셨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노인복지나 교육, 보육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주목을 받는 게 공로수당이라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중구는 그 서울에서 가장 면적도 작고 인구도 작습니다. 12만 명인데 8년 전만 해도 15만이었는데 12만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심 내에 있는 지역이 토지 및 건물주들이 임대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아파트 재개발을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서울에서 가장 부족하다 보니 젊은 세대 전입이 적고요. 네. 있는 젊은 사람들은 교육 때문에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뭐 대도시 중구의 숙명 같은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년 인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16%라고 한다면 우리 중구는 19%죠. 그래서 서울시 평균보다 3%가 높고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은 OECD의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 8위의 아주 상위권의 선진국입니다만 노인복지는 빈곤율 자살률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어르신 인구도 제일 많고 그리고 85세 이상과 독거 어르신들이 제일 가난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기초연금이 원래 최저생계비 54만 원에 도달해야 되는데 현재 3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그 차익인 20만 원 중에 10만 원을 지자체가 부담하자는 취지로 어르신 공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3분의 2인 약 13,000분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약간 이제 뭐 공로. 네,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를 네.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공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근데 어르신 복지만큼이나 그 큰 변화를 맞은 분야가 이제 교육과 보육 분야일 텐데요. 중구형 초등 돌봄 정책은 이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3년 연속 9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고 해요. 중구형 보육 어떤 특별한 뭐 점이 있는 걸까요? 저희 보육 정책이 대통령 상도 받고 교육부 총리상도 받았지만 그 돌봄의 우수성도 있지만 그만큼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 그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그 정부에서 하는 돌봄이 오후 5시면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동네로 돌아오시면 7시, 8시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온종일 돌봄이 아니라 반쪽짜리 돌봄인데 그 문제를 보고 저희가 아침 7시 30분 출근 전에 맡기고 저녁 8시까지 온종일 돌봄을 구청이 지경해서 다양한 돌봄 이외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 만족도가 99%까지 높아가는 아마 프로그램도 우리 구청이 지경하는 것도 좀 메리트지만 아마 그만큼 돌봄에 대한 필요성들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시급하게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굉장한 그 돌봄이네요. 네. 네. 아까도 구청장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지만 또 무게를 둔 부분이 이 주민자치 강화였어요. 앞서 이제 지방자치 그 부활 30주년 평가를 또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현장에 녹여내기 위해서 동정부라는 정책을 도입하셨다고요? 네, 제가 그 구청장 협의회 회의를 가보면 시장의 권한을 우리 구청장에게 달라 내지는 또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 시에 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작 구청의 권한은 동으로 줬는지 구청장의 권한은 주민들에게 주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요. 특히 주민들이 가장 생활적으로 밀접하게 있는 곳이 주민센터인데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성의 구정의 요구인 주차 문제라든가 공원 관리 문제 그리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인력들, 예산들을 동으로 좀 이관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에 바로바로 반영하는 동이 하나의 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자라는 취지로 동정부를 주장하고 3년째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정부. 그렇습니다. 예.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대의민주주의의 관료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나가는.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제라든가, 그리고 주민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거의 형식적인 것보다는, 과거보다 10배 이상, 1년에 한 200억 정도를 저희 동주민들이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서 예산 편성 권한을 갖고 구청장이 그것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의 권한과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인 게 동정부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 말에 또 중구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32년간 준비해온 행정복합청사 이전 및 서울 메이커스 파크 건립 사업.
까다롭기를 소문난 이제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중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중구 명동이나 청계천 그리고 서울역, 네. 동대문 패션타운, 남대문 이런 건 잘 아시는데 우리 중구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우리 중구인데 중구는 미국 지도처럼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 면적이 있는 시내에는 거의 주민들이 안 살고 신당역, 약수역, 청구역 이 세 개 역에 전체 주민의 70%가 사십니다. 그래서 구청은 시내 한복판에 있어 너무 멀어서 구청을 주민들이 있는 신당역으로 옮기고 또 신당역에 있는 충무 아트홀은 서울 시민들이 모두 이용하는 곳인데 너무 주거지 인근에 있다 보니까 너무 멀어서 항상 적자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충무 아트홀은 현 구청 자리 시내로 와서 도심 공동화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구청을 현 신당역으로 주민들 곳으로 가고 주민들 곁에 있던 충무 아트홀은 서울 시민이 있는 시내로 가는 그래서 공공시설 재배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의 만족도를 공공시설들을 주민 곁에 감으로써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청사를 새로 신축하고 또 서울 메이커스 파크라고 그 도심 산업 지원 시설 안에 충무 아트홀이 들어가서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네. 시간 관계상 네, 마지막 네. 질문으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이제 뭐 얼마 남진 않으셨지만 이제 앞으로 좀 새롭게 꿈꾸는 중구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간략하게 한 말씀. 네, 중구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중구는 도심에 있다 보니까 공공시설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땅값이 비싸니까 국비, 시비, 구비로 해도 복지관이라든가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짓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주민센터라든가 자치회관, 문화센터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공공시설을 365일 개방해서 이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동주민센터를 마치 집 사랑방처럼 드나들 수 있게 해서 주민들로 인해서 운영되고 있는 동의 살림들을 꾸려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해 중구 구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특집 구청장에게 듣는다 구구담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도 국민들과의 소통은 계속돼야 합니다. 구청장과의 언택트 진행을 맡은 김상아입니다. 구청장에게 듣고 싶은 주민들의 다양한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청장님, 매일매일 걸어서 출근하시는 거 본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사실 초기에 비서도 아무도 없이 혼자 동네 구석구석 돌아보시면서 사람들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 들으시면서 출근하시는 거 보면서 며칠 하다 말겠지 했는데요. 이제는 뭐 좀 애로점이 있다 하면 청장님 다니시는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얘기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일 걸어서 출근하시나요? 네, 걸어서 출근을 하신 게 벌써 3년이면 임기 내내 걸어서 다니셨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혹시 뭐 댁에서 가까우신가요? 아니에요. 저도 매일매일 걷지는 않고 네. 오늘은 아침에 눈 뜨면 비가 안 오나 하고 창문도 내다봅니다. 비 오는 날 걸어서 출근하면 주민들도 불편해하시고 그래서 네. 비 오는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이용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가 원래는 약수동에 있는 남산타운 아파트에 살다가 우리 중앙시장 인근이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이사를 온 이후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출근해서 걸어서 지역을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동네 골목길도 살피고 상인들 주민들도 만나고 그러는데요. 저도 힘들죠. 힘든데 그래도 우리 중구가
대한민국 기초단체 중에서 전통시장이 40개나 있는 가장 상업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거환경이 생각보다 많이 열악해서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점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새벽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벌써 3년이 되었다는데요. 저도 비 오는 날을 반기는 그래서 정시에 출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직접 걸어 다니시는 게 주민분들도 역시 구청장님을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중구는 그 인도차도 구분이 없는 곳도 많고 걸어 다니기 참 위험했거든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등하교 시킬 때마다 늘 걱정스러웠는데 요즘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옆에 노란색 전봇대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인도차도 구분이 확실해지면서 저희가 다닐 때 확실히 동네가 안전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또 길이 더 안전해지고 더 저희가 편하게 지내게 될 수 있을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구석구석을 걷다 보면 이 위험한 도로 상황도 바로 인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보행로 안전 계획을 물어오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중구는 말씀드린 대로 그 장사하기, 경제하기 좋은 구입니다. 그래서 도심에 상업지역이 먼저 생기고 주거가 나중에 생기는 바람에 골목길에 차량이 다니는 이면도로에 인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자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결국은 보도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하고 차도하고 혼용길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아동들이 특히 등하원 시간에 아주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시인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 표지병을 박아서 저녁이면 야간에는 불이 들어오게 한다던가 그런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왔습니다. 아직도 우리 관내 초등학교 9개, 어린이집 50여 개가 있는데 저희에게는 아직도 배가 고프고 더 많이 해서 인도가 없이 차도와 그 인도의 혼용길을 걷는 부모의 심정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과하게 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 재임 기간 동안 9개 초등학교 50개 어린이집만큼은 모두 다 안전한 보행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머님들께서 만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모의 심정으로 앞으로 더 안전한 중구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역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다산동에서 한 3, 40년 살았는데요. 우리 중구가 그 밀집된 상가 지역도 많고 좁은 골목길과 언덕길이 많아가지고 그 쓰레기가 많이 이렇게 거점 공간에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지 굉장히 골목마다 깨끗해졌어요. 그 주민 스스로도 이렇게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 청장님께서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골목마다 깨끗하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깨끗한 골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청소를 해주시는지 그거 묻고 싶습니다. 네, 깨끗한 도시, 쾌적한 도시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모든 주민들의 바람이겠죠. 이 깨끗한 도시에 대한 계획도 역시 물어오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중구는 초등학교에 공을 차시는 조기축구에도 얼마나 됐어요? 60년, 7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 네. 얘기는 거꾸로 아주 오래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파트가 별로 없다 보니까 오래된 골목길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골목길 청소 문제가 대두되는데 요즘 또 바빠서 과거의 대가족 시대 때는 아버지가 돈 벌러 나가면 가족들이 유휴 인력이 많아서 동네 청소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핵가족이고 집에 있는 막내 아들이 제일 바쁠 정도로 청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 공무관님들을 저희가 큰 대로변만 청소하시는 분들을 골목길로 전담제를 둬서 골목길 청소하게 하고 또 주민들 일자리를 통해서 클린코디라고 한 50여 분의 클린코디 분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그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라고 동네 오래된 골목길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그 관리하는 주민자치 조직을 만들어낸 다음부터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노력을 했더니 골목길이 많이 깨끗해졌고요. 여전히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선 곳보다는 해야 될 일이 많고 산적하지만 그래도 주민들, 상인들은 주차를 하고 싶고 주정차를 하고 싶고 더 적치물을 많이 쌓고 싶은 게 있고 주민들은
그 길이 깨끗해졌으면 좋겠고 하는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데 그 이해 상충되는 부분들을 주민들의 대화 토론을 통해서 함께 합의해서 그 상가와 주민들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환경미화원이라든가 클린코딩 하는 것보다 주민들 스스로가 정비해 나간다면 더 깨끗해지지 않겠냐. 그래서 주민들의 합의들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끗한 중구를 위한 앞으로의 노력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국민들과의 소통은 계속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장과의 온택트였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구구담에서 하는 공식 질문인데요. 구청장 취임 후 첫 결심 기억하십니까? 네. 어떤 거죠? 걸어서 동네를 100바퀴를 돌고 선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구청장이 돼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걸어서 중구를 다니겠다는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뭐 중구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중구에서 중구 그 정치인들 중에서 중구 출신들이 많지가 않은데 인구가 12만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럴수록 제가 중구 사람이 아니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구에서 태어나서 자란 토백이보다 더 중구를 많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제가 중구를 더 샅샅이 다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되고서도 3년 동안 걸어서 중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도 걸어서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생활 구정들, 작은 생활상의 불편부터 중구의 지도를 바꾸는 구청 청사 이전의 큰 그림까지 모두 꼼꼼히 챙기는 걸어서 열심히 일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는 다짐, 새해에도 주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다짐을 잃지 않는 초심,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 끈기 있게 마무리하는 뒤심, 이 세 가지만 있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심과 열심 그리고 뒤심까지 기대하며 서양호 중구청장과 함께한 구구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생방송 특집 TBS7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